안녕하세요. 뻔뻔한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이 저축은행, 그러니까 이금융권 CEO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지역금융, 그러니까 생산적 자본의 확장성을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뭐 그동안 이금융권 자체가 PF를 물고 있어서 상당 부분 뭐 모든 부동산 리스크의 내관으로서의 어떤 이 변동 요인, 굉장한 어떤 고리 깊은 위기감을 안겨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금감원장이 신임 다시 이제 부임하면서 이 저축은행과 이금융권에 관한 이 단속,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금융권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지금 몰빵을 해버렸던 그런 과거의 이력 때문에 이게 뭐 정리가 제대로 안 됐죠. 옥석 가리개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그냥 계속 떠안고 왔습니다. 이런 어떤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금융권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이 지금 상황에선 상당히 좀 위축된 분위기, 그리고 분양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건설사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니까 일단 돈을 내준 이금융권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금감위원장 역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라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영을 좀 지양을 해라. 그리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워딩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서울 집값이 대대적인 어떤 이 부동산 개혁을 통해서 조정기라는 분수령을 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추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금융권이 너무나 부동산을 물고 있는 이 리스크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걸 빨리빨리 해소를 하지 못하면 이금융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붕괴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어떤 위기감을 충분히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전세 보증 LTV를 좀 70%로 낮춘다는 이 규제 카드까지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갭 투기, 전세 사기,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어떤 이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를 70%까지 낮추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가서는 대출 파이도 줄어들게 되고 보증 가입도 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수순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뭐 4년 전, 5년 전 금감위원장이 뭐 부동산, 서울 부동산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버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버블이라고. 폭락까지라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폭락에 대비하는 게 지금 금융위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하면서 상당히 지금 한국 부동산이 위기감에 뭐 엄청난 지금 지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워딩까지도 던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었었죠. 당시에 한 4, 5년 전이었는데 가격을 냉정히 따지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금융위에서도 이렇게 이금융권을 모아놓고 부동산 쪽으로 몰빵하지 말고 지역금융, 생산적 자본 가치에 좀 집중을 해달라는 그 맥락과 아주 좀 유사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금융당국 거 2021년 뭐 불과 3, 4년 전 아닙니까? 집값 폭락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때 2022년도에 20% 정도 폭락하는 양상 실질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먹구름이 다가온다라는 뭔가 선제적 시그널을 계속 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뭐 서울 집값도 뭐 20, 30% 정도 하락하는 것을 추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 이금융권을 챙기는 것 역시도 상당히 지금 부동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서울 부동산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 결국에 가서는 그 가치가 근거 있는 어떤 자산 가치 위에 서 있는 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래성 위에 위태위태하게 겨우겨우 그냥 거의 그 가치 체계를 지금 가격표 딱 달고 이마에 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금융위 자체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17년 만에 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통폐합될 그런 어떤 이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감독 이 분리 기능을 통해서
뭔가 이 전체적인 어떤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쪽에 너무 몰려있던 걸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좀 끌어내리는 어떤 견인적 역할을 하고, 부동산은 또 부동산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이 자본의 흐름들을 좀 잘 필터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금감위 아래 금감원과 금소원을 두는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도 지금 뭐 4, 5년 전에 말했었던 금융당국도 집값 폭락 경고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지금이 버블이라고 금융위원장 스스로가 2019년에 그 전 금융위원장이죠. 이렇게 뭐 직구를 뭐 견제를 확실하게 날렸던 것도 지금 상황이 도저히 뭐 해결되기는커녕 더 몸집이 커졌으니까 이런 어떤 조직 개편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역시도 한국 경제 외부 큰 충격 때문에 집값 폭락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지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충격은 3, 4년 전보다 더해졌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가시밭길이다. 근데 좀 여기저기 좀 우회로 틈새를 노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잘 선방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하반기 9월달, 10월달 지표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관세 영향을 받은 그 수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굉장히 경제 기조의 어떤 현상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집값 폭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내외적 변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태클을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이전에는 아파트는 무조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뭐 금고였지. 그래서 5, 60대 은퇴자들이 몰빵 자기가 3, 40년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잘 쌓아놓은 자금들을 다 아파트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강남 3구에서 5채 중에 1채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은퇴자들입니다. 그만큼 아파트 고점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탠스고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 불균형, 결국에 가선 대출을 너무 물었고, 그리고 아파트 자산은 이 대출의 거품 위에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는 단기간 안에 껑충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국은행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채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게 216%에 달하는 GDP 2배 넘는 어떤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채를 떠안는다는 것은 결국 그게 다 죄다 부실로 변질될 버릴 가능성이 높고,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적 요소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은이 늘 뭐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 경제에 비해서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 완만하게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주택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신용 규모 역시도 오른 가격만큼 대출 파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빚이 지금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값을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결국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아파트 값은 근거가 없는 그 가치 위에 서 있는 투명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 가치 평가에 의해서 판단받는 가격표가 아니잖아. 사인 간의 거래, 호가 거래, 자전 거래, 띄우는 거래, 뭐 취소 거래 등등 뭐 어마무시하게 뭐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그런 가격들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거 결국에 가선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해진 이 부채 문제, 미분양 폭탄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424가구가 제주도입니다. 이거 해링턴 아파트 통째 공매로 넘겨버렸어요. 단 한 가구도 이게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냐. 이게 지방에서는 뭐 이게 비일비재 뭐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전체 424가구가 공매로 뭐 몽땅 넘어간 그런 전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지방 전체 미분양 소폭 감소했지만 6월 22,320가구에서 7월은 22,589가구로 1.2%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늘이 지적했던 금융 불균형, 지금 건설업계도 좀 당연하잖아요. 1% 자기 자본 가지고 99%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불균형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가분수지. 그냥
머리가 전체, 몸은 그냥 코딱지만 하고 머리가 다 차지, 그 머리가 뭡니까? 다 부채잖아, 부채. 부실.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근거 없는 가치 상승. 아파트가 그냥 뜬금없이 강남이라는 입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르고, 마용성이라는 입지 때문에 그냥 소문의 소문들이 팩트가 돼가지고, 밖을 통해가지고, 신고가 찍었다, 최고가 찍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버리니까, 결국에 가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미분양이 땅이 쩍쩍 갈라질수록 그냥 계속 분양 가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집값이 1% 이제 아래로 떨어졌죠. 0.8%로 떨어졌습니다. 상승세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는데, 성동 송파 광지는 강세라고 하지만 여기 신고가 최고가 글쎄요, 다 취소됐잖아. 결국에 가서는 신고가 최고가, 강남 상구의 신고가 최고가를 뜯어보면 어디든 신고가 찍었다고 했던 것을 딱 펼쳐보면 다 취소야, 다 취소. 그러니까 밑돌겠다가 밑장 빼고, 그런 식으로 어떤 아파트 값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이. 그만큼 아파트 가치가 경제 기반에 근거한 상승세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자랑스럽게 딱 자기 아파트 내놓고 가격 평가 받겠지. 근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결국에 가서는 이게 붕괴되고 폭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격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 건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0.43에서 지금 0.08로 지금 떨어졌잖아. 이번 주에도 거의 이제 횡보하는 느낌이 되는데, 이거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살짝 올라섰다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상승분을 일부분 반납했어. 이거 한 20% 반납했을까요? 그동안 올랐던 거 더 떨어져야 되죠. 쭉쭉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서울 아파트 변동 추이가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경기도 분당과 또 철산동, 평택, 고양, 시흥, 분당과 과천 쪽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당과 과천도 역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 유지됐다고 했지만, 지금 굳이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송파구, 잠실, 가락동, 역세권, 강동구 등등에서 학군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겠지. 일단은 내 자식 좋은 곳에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부모들의 맹모 삼천지교 같은 그런 엄청난 학구율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세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겠고,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이 단편적인 어떤 전세가 상승폭을 보이는 그런 어떤 양상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세가도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결국에 가서는 역고드름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그러니까 올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전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9월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제 분수령이 될 겁니다. 확실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강남 상구 마용성 신고가 이거 백날 나발 불면 뭐하냐고, 이거.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신고가 뜯어보면 다 계약 취소잖아. 신고가 딱 찍고 이제 취소해버리고. 취소됐다 하면 또 신고가 찍었다가. 신고가, 무슨 신호등이야? 깜빡깜빡거리게? 신고가, 최고가는 그냥 불꽃놀이를 빵빵 터트리는데, 불꽃놀이 빵 터질 때 이쁘지 그냥 검은 하늘로 속에서 그냥 그 불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최고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취소율. 쭉 완만하게 가다가 지금 2025년 627 규제 딱 터지면서 취소 거래가 1000건이 넘어버렸어. 이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껏 한국 아파트를 지탱해온 기저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워가 뭐냐? 파워리스. 아무런 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 입하고 떨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빨 잘 털어서 그냥 집값을 그런 대로 그냥 유지를 시켰던 건데, 이거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구두로 그냥 약속됐던 거 다 깨버리잖아. 그죠? 가계약들 다 깨져버리고, 이거 1000건이 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팩트가 있는 거고,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마포구 보십시오. 마용성이 다시 강세도를 보인다. 마포장이 7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밤섬자이 8월달 거래잖아. 5억 7천. 양화 5억 5천. 밤섬, 경남 아너스빌 5억. 다 5억 이상 지금 파이가 두텁게 떨어지고 있어요. 쭉쭉 빠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는 얼마만큼 강력한 어떤 확산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집주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고점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서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꽉 붙잡고 있는 거라.
근데 9월달 돼서 대내외적 변수가 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용산구 2천동 6억 2천, 대림 5억 1천만 원, 파크타워 5억. 다 8월달 거래 아닙니까? 7월달 거래. 627 이후에 나온 거. 점점 정말 삼겹살이 오겹살 되는 듯이 그렇게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영성도, 성동구, 청구강변 12억 떨어졌어요. 그리고 트리마제 7억 떨어졌고, 서울숲 아이파크 여기도 4억 1천만 원, 10%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용성이 지금 뭐 오히려 뭐 반등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취소 거래가 1000건 이상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게 마포구 30%, 용산구 20% 이상, 그리고 성동구 최고가로 빠진 게 34%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가 최고가가 견인하는 지금 마용성의 어떤 반등, 전혀 어떤 이 객관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마용성은 대부분 갭2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담대가 평균 뭐 3억, 강남구가 한 5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곳에 다 그냥 5억 이상 대출을 빵빵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고점이 집값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절대로 그 가격 이외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절대 이 가격 놓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팽팽한 어떤 심리적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 부동산은 심리 싸움의 이 단계는 넘어섰어. 아무리 그렇게 심리적으로 뭔가 땡기고 풀고 땡기고 풀고 하더라도 대내외적인 어떤 이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힘을 못 쓰고 있죠. 이게 3,300선 넘어가야 되거든. 개인이 빼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도 빼고 있고. 부동산 쪽에 자금이 이쪽으로 와야죠. 집값이 확실하게 떨어져 줘야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이 온도차를 느끼지 못할 만큼 이게 횡보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좀 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잘 올랐어요. 근데 뚝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하는 좀 느낀적 느낌을 좀 갖게 하죠. 거래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시장 거래량하고 보십시오. 12,000건. 지금 9월달 47건이야. 에? 서울이 1000만이 살고 있는데 무슨 동네 부동산도 아니고 아파트 서울 거래량이 47건입니다. 9월이. 에? 이것 자체가 앞으로 거래가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건지 지금 선제지표로 코스피 추이가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량 빠지면 거래가도 빠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가는 더 오른다라는 자꾸 신호를 주니까 이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큰 변수가 이제 관세인데, 이게 트럼프 관세가 지금 가장 큰 분기점에 와 있는 게 이 관세 소송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하기를 2심에서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치명타죠. 근데 이게 이제 10월 14일까지 이 판결 효력을 정지를 딱 시켜놨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를 했죠. 상고를 해가지고 요 판결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그동안 미국에 약속했던 상호관세 부분도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8월 관세 영향이 이 판결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주택 시장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 경상수지 27개월째 흑자 행진을 보이고 있으면서 8월부터 이제 관세 영향 뭐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9월, 10월 지표는 좀 색깔이 확실하게 좀 달라질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환율은 결국 금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미국 국채금리 보십시오. 그냥 천방지축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올라. 결국 우리 주담대를 뭐 당연히 자극하는 거고,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담대 3.96%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2달 연속 동반 상승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 크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LTV 70%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또 규제 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9월은 아파트 시장,
그 상승분 고스란히 반납할 수 있는 대전환점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관세 영향이 이제 9월, 10월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파트 시장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 지표가 좀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구매력 이 심리 자체가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그런 식으로라도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워낙에 지금 이금융권이 부동산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빵 터져버리면 전반적으로 그냥 동서남북 빵빵빵빵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들어서 한국 아파트 시장은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대격변기를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빵빵 먹고 빵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